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1%대 낮은 예금금리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변동성은 적으면서 원금은 보장이 되고 또 수익은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믿을 수 있는 은퇴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인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경아 전문가의 강의 잠시 뒤에 할 예정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 퓨처 30 플러스 뉴 퍼펙트 통합보장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뀝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뒀는데요. 100세 시대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연금 가입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 시간을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라는 말씀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을 지금보다 한 몇 년 전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통계자료에 보니까 5년마다 2살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혹은 중년이신 분들이 실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시면 제 생각에는 100세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는 150세 은퇴 세대 이런 책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은퇴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 100년을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지 믿을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금융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나는 금융거래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금융회사에서 이러한 패턴의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능력에 비해서 과다하게 갑자기 거래 실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요즘 통장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현금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거래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혹은 연금을 내가 자산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한다, 적금을 가입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금 금리 몇 %인지? 어쨌든 낮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 97년에 보면은 IMF 시절에는 18%, 20% 막 이렇게 올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5에서 6% 정도를 당분간 유지를 하다가 요즘 어떠신지 잘 아시죠? 1%, 2%대로 내려와서 도대체 올라가도 2% 내려가는 거는 더 뭐 확실한 거고요. 이렇게 예금 금리가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금 금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은퇴는 지금부터 30대인 친구들은 적어도 80에서
90년 정도는 앞으로 더 살아야 할 것 같고요. 40대이신 분들도 7, 80년은 훨씬 더 훌쩍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은퇴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적어도 70살에 은퇴를 한다고 쳐도 이 이후에 살아야 되는 기간이 30년에서 50년은 70세 이후부터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에 나한테 주어진 30년이나 50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80세부터만 시작을 해도 40년, 5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활 안 한 상태로 생활비만 써야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가 그냥 계속 슬퍼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기억하시나요? 1997에 이 시대로 돌아가면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은행에 1억만 갖다 넣어도 그 1억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은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퇴직금을 가지고 곧장 은행에 가셔서 매월 이자만 가지고도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금리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시대의 10% 내지는 7%짜리라도 그 금융상품을 하나 딱 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집 식구들 모두 다, 우리 애들까지 그거를 해줘서 절대 손 못 대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단 한 가지 고르라 그러면 저는 그 시절의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을 선택하는 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오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70년, 8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다 보이시죠? 은행의 예금 금리가 2.65에서 2.49%로 지금은 이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3에서 4%를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임금도 올라가지는 어려운 일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지금은 정보를 많이 접수를 하셔서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훨씬 더 내 돈을 지키는 그런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펀드, 굉장히 많은 보험회사 연금 상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적용 이율을 5%와 4%를 확정적으로 내가 내는 동안, 그리고 거치하는 동안 보장만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착한 그런 금융상품 아닐까요? 이렇게 2%대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돈을 내고 있을 때와 거치하는 기간 동안 5%, 4%를 확정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금융상품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너무 많아져서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하나를 가입해서 그냥 매월 내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이용하면 되시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큰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큰 돈이 아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은 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못할 만한 아주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10만 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에다가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10만 원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수수료가 빠지게 되고 사업비가 부과가 되는데요.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면 사업비나 수수료를 가장 작게 줄인 상태로 내 돈을 훌륭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2배까지 활용하는 것들을 꼭 잊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10만 원씩 12년을 내시면 총 내는 돈은 1,44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령대가 10살인 친구부터 10년 단위로 50대까지 쭉 보니까 총 납입하시는 거는 1,440만 원으로 다 동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른 거는 뭐냐면, 적용되는 이율은 납입을 하는 동안에는 5%, 그 다음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변액이라는 투자형 상품이라서 요거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수익률을 더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이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 10살인 친구하고 50대이신 분한테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에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돈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50대인 분도 똑같이 1,440만 원을 납입을 하면 70세에 은퇴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낸 돈은 1,440만 원인데 7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 거를 총 수령액을 합하면 4천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10살 더 내려와서 40대로 오시면 동일한 1,440만 원을 가지고 5,600만 원이라는 은퇴자금이 마련이 되고요. 쭉 내려와서 10살로 오게 되시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시간의 위력인데, 한 사람은 4천만 원을 은퇴자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만큼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여기에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추가 납입이라는 조건을 활용만 잘 하신다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 5%, 4%도 보장받으시고 추가 납입을 할 때 수수료 하나도 안 떼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퇴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금융상품 중에 나한테 안정적인 걸 고르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막 감정 기복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가 훨씬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은요,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보다는 오늘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10만원 플랜만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20만원 플랜도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동일하게 10살인 친구부터 50대인 분까지 납입하시는 원금은 2,880만 원으로 다 동일한 조건으로 납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은퇴 자산의 규모는 추가 납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서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을 가산을 했을 때 은퇴 자금이 2,88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은퇴 자금은 뭐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잘 나고, 그리고 추가 납입만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은퇴 자산이 될 것 같고요. 10살인 친구들은 2,880만 원만 딱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기다리시면 최소한 3억 정도의 은퇴 자산이 마련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많이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은퇴가 나한테 오지 않을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일에 급하게 돈을 쓰게 마련인데요. 은퇴 준비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상상을 해볼까요? 80세, 70세가 되었는데 내 통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매월 연금을 주는 자산이 2억이나 3억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젊었을 때 다른 걸 못해도 훨씬 더 편안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생에 정말 노년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문제가 건강의 문제, 친구의 문제도 은퇴 자산을 뭐 10억 정도 넣어 놓으시면 치료받는데 부담을 느끼시지도 않을 거고, 여행도 부담을 느끼시지도 않을 거고, 친구들 만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만 오는 거는 아니고요. 살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어쨌든 이 사회 문제가 대두될 거라서 무엇보다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후기 때문에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한테 더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은퇴만 제대로 준비만 된다, 믿을 수만 있다, 이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70이나 80세부터 은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 이후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40년이나 50년을 더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점점 오고 있는데요. 그 시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가 경제적으로 되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의 질은 젊었을 때의 격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좋은 조건을 잘 고르셔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은퇴만 제대로 믿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면 행복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퇴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100세 시대 믿을 수 있는 노후준비법인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 분석해 볼까요? 예, 오늘은 S사의 3D 퍼펙트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은 여기에 있는 보장 내용과 또 간단히 살펴보고, 또 요새 종신보험의 준비함에 있어서 변액 종신보험을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나한테 좀 유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나한테 좀 좋은 보험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분석할 내용은 S사의 퓨처스 30 U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보험인데요. 일단 이 보험은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월 보험료는 12만 6천 원 정도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분의 나이가 85년생이기 때문에, 현재 2009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한 10년 납입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여기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이 보험이 CI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 전혀 안 되는데요, 전문가님? 안 드시죠? 예. 바로 이 보험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보험도 CI 보험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만 보고서 CI 보험이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내용은 왜 그런지는 제가 담보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수익자 부분도 사망 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에 우측 발목 아래 1년간 부담보가 잡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부담보가 잡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건강체 할인을 못 받았을 겁니다. 예. 10여 년 동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하더라도 보험료 12만 원 정도면 한 달에 한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1년이면 한 7만 2천 원, 10년이면 72만 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요청을 하셔서 다른 게 이상이 없으면 요청을 하시면 보험사로부터 건강체 할인을 받아서 앞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면 이 보험을 보면은 주보험에 그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주보험하고 트리플 특약하고 그 다음에 재해치료 특약, 특정 입원, 신입원 특약 이렇게 해서 그 5가지 정도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주보험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보험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망보험금과 리빙케어 보험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장기 요양 상태에 해당하는 리빙케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에 따라서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기 전에 돌아가시면은 현재 나와 있는 기본 보험료의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에 플러스해서 나가고요. 지급 사유를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50%만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이 리빙케어 보험금이 바로 CI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만약에 CI가 해당이 되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만약에 돌아가실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이 아까 6천만 원 돼 있는데 그 6천만 원에 3천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CI, 그 반대로 CI 그 보험금은 3천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험에 대한 담보 내용을 보면 이 보험이 CI 보험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는 이런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더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그만한 위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보험료를 조금 더 징수를 한다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트리플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트리플 특약하면 딱 뭐라고 생각하세요? 3가지 특약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시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제목이 이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이제 트리플 재보상 특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선박, 열차 등이라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이 되시면은 1억 5천이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비행기, 선박, 열차 이외에 다른 교통재해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1억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외에 일반적인 재해로 사망하시거나 80%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상황별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좀 보시면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재해치료 특약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재해로 인하여 그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겼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데 이런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안면부에 어떠한 상처나 또 직경 어떠한 일정 기준에 함몰이 돼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아도 원상복귀가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내용인데요. 네. 그것이 현저한 추상과 추상과의 어떤 차이는 현저한 추상은 그 길이가 10cm나 또는 직경 5cm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현저히 추상에 들어가고요. 네. 또 그 5cm나 길이가 5cm나 직경 2 내지 5cm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추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현저한 추상과 추상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해 골절로 어떤 골절이 될 상태도 30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특정 입원 특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정 입원 특약을 보면은 이제 3년 갱신으로 돼 있으세요. 그러면, 근데 보험료가 1,400원이라 되니까 그래도 이게 뭔가 특정 입원? 그냥 입원하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암 또는 4대 성인병 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나 하루당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암 또는 큰 병에 걸려면은 나가는데 하루당 주는 게 아니라 3일 초과당 하루
그 하루에당 나간다는 생각을 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만 원이 나가고요. 우리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 상피내암, 뭐 경내성 병양 이렇게 유사암에 걸려서 가지고 이것을 목적으로 혹시나 입원하실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4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그 밑에 그 신입원 특약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특정 입원 특약과 신입원 특약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는 1일당 18,0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3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암으로 만약에 그 입원을 하셔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특정 입원 특약에서 4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에 대한 10만 원씩 30만 원이 나가고요. 이 18,000원에서 7일에 대한 18,000원이 또 나가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플러스 돼서 나가는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험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그 가입한 지 한 10여 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 건강체 할인을 꼭 받으시기를 부담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건강체 할인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사에 요청을 하셔서 건강체 할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지금 오늘 그 분석했던 그 종신보험은 이거는 그냥 변액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오는 그 모든 종신보험들이 거의 변액 종신보험이 그 유지를 거의 그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생명보험사에서의 그 변액 종신이 거의 대부분 회사가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줬을 거예요.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가장 그 종신보험을 내가 만약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그 첫 번째 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신보험이요? 네. 글쎄요, 사망했을 때 사망보장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뭐 보험료도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그 한 5개 그 생명보험사의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그 일단 분석을 해서 갖고 나왔고요. 네. 일단 조건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가입 조건은 40세 남자고요. 20년 납이고 사망보험금을 1억을 기준으로 수익률은 3.75%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사에서부터 E사까지 5개 회사가 있는데요. 오, 보험료가 조금씩 다 다르네요. 네, 다 다릅니다. 그럼 보험료가 지금 25만 원서부터 싼 데는 23만 원까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개 보면은 소비자들은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이 있는데 보험료를 조금 싼 거를 맞아요.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보험료를 가장 싼 거를 고르면 그것이 가장 소비자한테 유리한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예. 그러면 이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요새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이 많이 거의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생존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족들에 대한 내가 그 생활을 책임질 시기까지는 내가 이 종신보험을 갖고 가다가 어느 정도 자식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 독립을 해 나갈 다음에는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생활비를 쓴다든가 어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해지환급금을 한번 볼까요? 예. 20년 시점에서 한번 보면 A사가 25만 원인데 해지환급금이 94%입니다. 그런데 B사는 89.5%고요. C사 같은 경우는 88%예요. 보험료는 훨씬 싼데 불구하고. 그리고 D사 같은 경우는 104%가 나오죠. 이렇게 해지환급률이 전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보험료는 똑같이 받았어도 20년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다른 것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사업비를 많이 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사 같은 경우는 23만 3천 원이고 A사는 25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사업비는 보험사에서 갖고 가는 사업비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시점에 해지환급금은 보험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A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지환급률을 20년이나 30년을 비교하면 그 폭은 더 훨씬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률도 반드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이다 보니까 변액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그 펀드를 이제 어떻게 그 펀드를 구성하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채권 펀드를 의무적으로 좀 편입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채권 펀드를 어느 정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채권 의무 비율이 30%고요. B사 같은 경우는 70%고 나머지는 다 50%였습니다. 그러면 채권 펀드 비중, 의무 펀드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기하는 대신 수익률은 조금 더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채권 펀드가 적은 그 주식 펀드가 좀 많은 쪽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나한테 해지환급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채권 펀드가 좀 좀 약간 작은 데를 좀 고르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또 주식 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펀드가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펀드가 한정이 되어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 같은 경우는 그 주식형 펀드에 8개에서 16개 정도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B사 같은 경우는 1개밖에 없고요. 대부분이 1~2개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는 좀 불리하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서도 어느 정도로 그 펀드를 좀 고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고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님, 요 표만 비교해 봤을 때 그럼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A사가 될까요? 그렇죠. A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공약서를 고른다고 하면 분명히 A사를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거기 만약에 특약을 가입을 할 때는 특약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특약 내용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기준을 꼭 좀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종신보험 선택 요령 정리하신 화면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보험료는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은 또 반드시 비교하면서 사업비를 보험사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나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펀드 구성하는 그 비율도 반드시 확인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비자에 유리한 제도성 특약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라면 연금을 더 주는 어떤 그런 제도성 특약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렇게 나중에 생활비로 들어갈 때 어떠한 소비자한테 유리한 특약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서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만약에 살피신다라고 하면 아마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증권 분석하고 종신보험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 많으실 텐데 내 보험은 또 보장이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이렇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보험이 하나 있는데 좀 갱신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가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건강해서 따로 실손보험은 사실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실손보험을 꼭 주위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48이에요. 48 되셨고요. 네. 지금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네.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 것 같거든요, 보험료가. 그래서 꼭 네.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전문가님들도 다 같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건강하실 때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유리하시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은 봤는데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는데 한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보험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25년 납 100세 만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특약들이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맹충우 전문가 의견 들어볼 거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48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직 실손보험 없으신 상태이시고 갱신형이 많은데 이 보험을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2013년도에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실 당시에 예. 갱신형이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갱신이 이거 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네. 보험료 많이 안 오를 거니까. 네. 예, 3년에 한 번씩 오르는 거라서, 이렇게, 체감이 별로 안 느끼니까, 이 정도면 별 부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고 좋다고,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린 게, 갱신을 설명을 일단 듣기는 하셨잖아요. 예, 그쵸, 3년마다 처음에. 오르는데 되게 예. 저렴하다고. 근데 혹시 예. 갱신이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가입할 당시에? 그러니까 보험을 지금 25년 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갱신 보험도 25년 동안만 내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은 25년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25년 납입할 동안만 내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갱신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긴 하는데, 네. 가입 당시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인지가 안 될 당시였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권유해 주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네. 실제로 가입을 하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지를 잘 못했던 거죠. 얼마만큼 보험료가 오를지도 인지를 잘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내는 기간이에요. 일단 왜냐면 25년 동안만 나는 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기간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전이더라고요. 그러면 40대 초반에 만약에 시작을 해서 내가 60이 넘고 70세 이전에 보험이 금방 끝나겠구나, 돈을 다 내겠구나,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랬는데 70세가 됐는데 그때도 돈을 여전히 내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더 내도 되나요? 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00세까지 돈을 더 내셔야 돼요. 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사기작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장 내용은 두 번째 치고, 일단은 이 갱신형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갱신에 대한 그 인지가 좀 약하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도 계산을 제가 잠깐 해봤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8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시작해서 25년 동안 8만 원을 다 내요. 그러면 약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 정도를 돈을 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반 이상이 갱신형 보험이니까 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반영하지 않고요. 8만 원 중에서 한 5만 원 정도는 갱신형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보험료가. 그 5만 원 정도를 향후에 내야 되는 돈을 또 다 계산해 봤더니 한 1,800만 원 가까이를 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내야 될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2,400만 원 정도를 돈을 내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1,800만 원 정도를 더 내셔야 돼요. 지금의 보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네. 언제까지 돈을 낼 것인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으로 보면 지금 3천만 원 이상 내셔야 되잖아요.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돈을 총 내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보는 거죠. 4천만 원 정도를 내가 총 낼 것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보험을 얼마만큼 잘 해놨는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비갱신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일단 사망보장이 비갱신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단비 부분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경색 이런 진단비들이 2천만 원씩 전부 다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구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졸중을 선택할 것이냐 뇌출혈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증권에는 뇌출혈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보험 중이 보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암 진단비 한 1억 정도 보장을 받고 뇌졸중도 한 5천 정도 받고 급성심경색도 5천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총 내는 돈이 4천만 원이니까 괜찮죠. 만약 그렇게 본다라면 갱신형이라고 해도 근데 2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을 받겠죠. 그럼 제가 4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받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겠죠. 그러면 4천만 원에 내가 낸 돈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암도 걸려야 되고 뇌출혈도 걸려야 되고 급성심경도 걸려야 돼요. 예.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낮죠. 네. 아니면 조기에 발병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다 내기 전에 예. 한 10년, 20년 안에 뭐 3년마다 갱신되니까 3년마다 돈이 올라가니까 많이 오르기 전에 일단 많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제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뭐 병력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보장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의 선택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건강하고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분명히 비교해 봤을 때 갱신형과 비갱신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만 말했으면 예를 들어서 비갱신은 어떤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갱신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비갱신을 했으면 좀 낫었겠네요. 그죠? 그렇죠. 더 낫겠죠. 일단 5년 동안 돈을 내신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정액으로 내셨으니까 남은 기간만큼만 내가 돈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괜찮으신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기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낼 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25년 납 중에서 5년을 냈으면 나 이제 20년만 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갱신형은 5년을 냈든 10년을 냈든 20년을 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야 되는 기간이 52년 무조건 남으신 거예요. 내야 되는 기간이. 50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갱신하고 잠깐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예. 완벽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갱신과 비갱신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증권엔 중에서 약간 같은 개념에서 보완을 조금 해봤어요. 어떤 형태로 봤냐면 암 진단비는 똑같이 2천만 원인데 뇌졸중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이었으니까 뇌졸중 진단비를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조금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상해나 질병 수술비가 가입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해나 질병 수술비 그리고 34대 수술비 이런 수술비들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해봤더니 기간으로 30년 납으로 기준 보니까 내시는 돈이 한 44,000원, 45,000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비갱신형. 예, 비갱신형으로요. 절반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기간으로 보면 25년 납을 지금 선택할 수 없어서 제가 30년 납을 기준으로 해드려 봤는데 자, 내는 돈을 총 계산해 보면 1,600만 원 정도를 내셔요. 낸 돈은. 그러면 현재 증권에서는 네. 비갱신으로 내가 25년만 다 낸다고 쳐도 일단은 2,400만 원이니까 적죠. 근데 만약에 100세까지 내가 보장을 건강해서 계속 보험료만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총 내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를
현재 증권에서는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한다면 1,600만 원이니까 차액만 해도 2,5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장은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낸 돈에 대해서 적게 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고 가성비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적게 내고 보장은 좀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실손 의료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예, 실손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일단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실손 의료비를 단독으로 준비한다라고 치면 뭐 한 27,000원대, 3만 원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실손 의료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진단비 이야기만 했었었는데 장수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치매 쪽입니다. 그래서 암 다음으로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만약에 치매 보장까지도 같이 내가 생활비를 받는 것을 준비한다고 쳐도 한 4만 5천 원 정도면은 한 2억 정도의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의 모든 것을 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네. 뭔가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많이 오버가 안 되네, 지금 거보다. 네. 그렇죠. 현재 보험료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물론 금액으로 보면 추가 금액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네. 현재 내가 선택한 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손 보험을 제외한 8만 원을 갖고선 내가 이런 형태로도 준비를 한번 해보셔도 좋다라는 그 예시를 드린 거니까요. 이런 네. 기준을 두시고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예, 시청자님, 그 비갱신형 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고 보험 가입을 하셨어야 됐는데, 네. 기존 보험을 그렇게 가입하지 못하셔서 좀 아쉬웠어요. 이해하셨죠? 네. 예, 지금 맹충호 전문가, 알게 되니까 좀, 예, 좋다. 좋은 것 같네요. 예, 맹충호 전문가께서 조언을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또 풀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도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800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에서 어느 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성근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예,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보험사에 손해보험사 어디가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것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망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사망을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면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그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고요. 또는 이제 그 생존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사는 뭐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되는데 손해보험사는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뭐 뇌졸중까지 뭐 보상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내가 또 연금을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그거 연금은 또 생명보험사에 가시는 것들이 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또 생명보험사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보험을 어떤 목적을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나눠지는 거니까 뭐 모두 다 생명보험사, 모두 다 손해보험사 이렇게 하지는 말고요.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보험 가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1004님께서 주셨는데요. 역시 함께 읽어보시죠. 예,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49년생 어머니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49년생이면 한 70세 정도 되신 건가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예. 글쎄요, 49년생이면 몇 세? 70세는 좀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60, 8, 9세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문자만 봐도 평균 수명이 확실히 늘어나고 맞아요. 있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예전 보험 같으면 불과 한 15년, 20년 전 증권만 봐도
만기가 80세였어요. 예. 그쵸. 가장 긴 게요. 그렇죠. 가장 긴 게 만기만 해도 80세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70세에 가까우신 분들이 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요즘 보험 형태도 보면 그래요. 한 70세, 75세 정도까지는 질병에 관련된 보험을 일단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70세가 안 되셨으니까 암보험을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세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80세에도 분명히 이제 보험 지금 선택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구나. 다시 새삼스럽고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암보험은 일단 될 것 같아요. 일단 70세가 안 되시기 때문에 되는데, 대신에 주의점은 뭐가 있냐면, 암보험은 가능한데 회사별로 연령이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암보험이 소외감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일반암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은 가능하신데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험 가입의 문은 열려 있는데 보험사를 잘 비교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시면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오늘 함께 주신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